나 솔직히 일하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할 거야. 뭐? 이제 오빠가 나를 먹여 살려야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응, 난 그냥 고양이들 돌보면서 살고 싶어. 이게 내 가장 큰 낙이야. 정미 씨의 아들 준혁과 그의 여자친구 민지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인 정미 씨는 예비 며느리인 민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대체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듯한 철없는 아가씨를 정말 며느리로 삼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정미 씨는 아들과 결혼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혁과 여자친구 민지는 작은 카페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까? 민지가 커피잔을 손에 들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우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교통이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직장 다니기도 편해야 하고. 그렇지. 나는 집이 너무 외진 곳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민지는 말을 살짝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과도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을까?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처음엔 네 직업 때문에 조금 걱정하셨어. 아, 그렇지. 나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넌 정말 재능 있고 열정도 있잖아. 엄마도 직접 보시면 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아실 거야. 그 말을 듣고 민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잘 보여야겠네. 오빠, 나 엄청 애교 부릴 거야. 좋지. 엄마한테도 애교 부려줘. 엄마도 네가 귀엽다고 생각하실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결혼 후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미 씨는 식탁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하며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지만 정미 씨는 아직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민지 왔어요. 준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문 앞에 선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들어와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미 씨는 차를 따라주며 민지를 살폈습니다. 환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자랑하던데.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예쁘고 밝은 아가씨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빠가 제 자랑 많이 했어요?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아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응, 아주 착하고 똑똑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저는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정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성실하게 한다면야 괜찮죠.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네,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민지는 직접 정미 씨를 도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손님인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댁에 왔으니 저도 가족처럼 도와야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정이 더 생기잖아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 어떻게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아들도 그냥 엄청 귀엽다고 정신을 못 차려. 민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원래 그렇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오빠한테는 좀 특별하게 대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애교 엄청 많아요. 엄마한테도 보여줘. 민지야.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교 많은 며느리 좋아하세요? 그럼 앞으로 더 귀엽게 해드릴게요. 정미 씨는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참 귀엽네. 우리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날 이후 정미 씨는 민지를 점점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민지의 밝은 성격과 성실한 태도를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미 씨는 아들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정미 씨에게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비 며느리 민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민지는 여전히 마땅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몸이 아프다며 자주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이 아프다며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불규칙한 생활이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원에서 행정보조 일을 했으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었습니다. 준혁아, 민지는 왜 자꾸 일을 그만두는 거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묻자 준혁이는 애써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 몸이 좀 약해서 그래. 두통도 자주 오고 피곤하면 체력이 금방 바닥나거든. 그런데 프리랜서라고 하는 건 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주로 SNS 관리나 콘텐츠 기획 같은 걸 해. 하지만 프로젝트가 일정치 않아서 수입이 들쭉날쭉하긴 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거의 돈을 못 번다는 얘기 아니니?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의 걱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대체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 걸까? 게다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습니다. 민지가 말하길 길에서 다친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미 씨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고양이가 생겼습니다. 한겨울에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고양이를 발견해 그냥 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버려진 듯 보이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4마리가 되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계속 고양이를 데려오면 감당할 수 있겠어? 준혁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내가 키우는데 오빠가 무슨 걱정이야. 우리 집에 공간도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5번째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길에서 다친 채 발견한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입양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그 고양이들 다 어쩔 거야? 정미 씨가 그 사연을 듣고 준혁에게 물었어요. 뭘 어째, 데려와야지. 민지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너희 집에 동물보호소를 차릴 셈이니? 고양이는 조용하고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요. 막상 보시면 엄마도 좋아하시걸요? 준혁은 태평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도 5마리나 되는 고양이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민지가 워낙 좋아하니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도 어머니인 정미 씨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 씨는 아들 준혁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준혁은 휴대폰을 보다가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너랑 민지 결혼 이야기 아직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니? 준혁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나 민지 사랑해.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는데 우리 잘 살 거야. 잘 살 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잖니.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아프다고 쉬고.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나도 일하고 있고 민지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노력 중이야. 그게 노력하는 거니? 정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어쩌려고? 5마리나 데려올 거라면서? 엄마, 민지는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 그냥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려진 애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데려온 거고. 그건 좋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 둘이 결혼해서 독립하면 그 고양이들 다 키울 돈은 어디서 나와? 민지가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너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그리고 애라도 생겨봐라. 대체 애 키우면서 5마리나 되는 동물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혁은 답답한 듯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나 다 생각하고 있어. 민지도 조만간 취업할 거야. 그게 대체 몇 년째 같은 말이니? 정미 씨는 결국 참았던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벌써 몇 년이야? 너는 아무 문제 없이 다 이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결혼하면 현실이야, 현실. 그 후 며칠 뒤 민지가 정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정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준혁이하고 결혼한다면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니? 정미 씨가 조용히 묻자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오빠랑 함께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싶어요.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 민지야, 네가 정말로 준혁이랑 결혼할 생각이라면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니?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돈 걱정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매달 용돈을 주시거든요. 생활비도 지원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미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일을 그만둔 것도 그 이유였니? 네, 그렇다고 일을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닌데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시니까 큰 위기의식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더니 민지는 씩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에서 막내예요. 언니들이랑 부모님이 저를 무척 예뻐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정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야, 성인이 되었으면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부모님께 돈을 받을 생각이니? 게다가 결혼 생활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민지는 정미 씨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이해해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생글거리며 알았다고 하는 민지 앞에서 정미 씨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미 씨는 아들 결혼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민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양이들만 돌보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며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민지가 고양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야 좋겠지. 하지만 그게 너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니? 엄마,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민지도 곧 취업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미 씨는 몇 번이나 취업을 권유했고 민지 역시 곧 할 거예요. 준비 중이에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일을 해도 한두 달 만에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집에서 너무 멀어요. 이런 이유들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민지가 취업하기 전에는 결혼 절대 안 된다. 네가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순 없어.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민지가 계속 집에서 놀면서 고양이만 키우면 결국 네가 다 책임져야 할 거야. 엄마, 민지도 집에서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절한 일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째야? 네가 계속 믿어주니까 더 심해지는 거야. 이야기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정미 씨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집을 사줄 생각이었는데 결혼 전에 민지가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민지에게 전하자 갑자기 민지 쪽 부모님이 집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민지는 준혁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취업 문제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미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집을 해주신다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정미 씨는 민지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을 해주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도 고생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집까지 해온다는 마당에 정미 씨가 트집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준혁은 단둘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는 소식에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민지는 마치 모든 게 해결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취업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민지야,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민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일하기 싫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할 거야. 준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이 집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오빠가 나를 먹여 살려야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늘 취업을 하겠다고 했던 민지였는데 이제는 대놓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민지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응, 난 그냥 고양이들 돌보면서 살고 싶어. 이게 내 가장 큰 낙이야. 그 순간 준혁은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던 민지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고민 끝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미 씨는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왜? 민지랑 문제 생겼니? 준혁은 한참을 뜸 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민지가 너무 나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정미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혼란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기다려주면 될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겠지 싶었고 민지를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게 맞나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요. 아까도 말했는데 민지는 앞으로도 계속 일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벌어오면 된다고요. 정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아이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게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이해해주고 싶은데 만약 결혼해서도 계속 이러면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지면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정미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현실이야. 단순히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어. 네가 평생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 준혁은 민지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의 태도에 점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에서 별다른 경제적 고민 없이 생활하며 직업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준혁은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그래도 취직을 좀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너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나도 혼자 모든 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힘들 것 같거든. 그러자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난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 오빠도 너무 부담받지 마. 혼자 책임을 왜 져? 힘들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오빠네 부모님도 계시잖아. 왜 혼자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혹시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넌 돈을 벌어본 적도 없잖아. 민지는 헛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기우야. 우리 부모님은 워낙 든든하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지 않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준혁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너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책임? 민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금 나한테 무책임하다고 한 거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오빠는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 나는 오빠가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결코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의지도 책임감을 가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부모님의 재산을 소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 말대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하지만 난 그런 삶을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차가운 준혁의 말에
민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오빠가 날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시간을 보낸 뒤 준혁은 민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계속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이별의 신호라고 생각했지요. 헤어진 후 민지는 준혁을 탓하며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니? 나한테 취직을 하라느니, 자립을 하라느니, 아니.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굳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친구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친구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차피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데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 요즘 세상 힘든데 잘 살면 됐지.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다소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라도 준비는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민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난 내 방식대로 잘 살 거야. 나를 이해하지 못한 건 준혁 오빠야. 오빠는 그냥 나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됐던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생활도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민지의 생활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화려한 삶을 SNS에 과시하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혁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준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민지는 그대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다른 여자 만나? 준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이제 와서 왜 이러니?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답도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 놓고 다른 여자도 나는 만나면 안 돼? 그러나 민지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감히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행복하다고?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오빠 때문이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지의 친구들이 그녀를 급히 말렸습니다. 민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후회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계속 취업을 강요하는 준혁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실수한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취업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집도 해갈 수 있는데 그걸 원하는 남자를 만나면 될 것 아니야. 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돼. 나도 연애할 수 있어. 민지는 자신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몇몇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민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소개팅 상대는 만나기로 한 전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팅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다들 약속을 취소하는 거야? 내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러자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들 네가 직업이 없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뭐? 미안, 민지야. 네가 집안이 괜찮기는 한데 요즘은 다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 한 명은 네 SNS를 보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직업도 없는데 너무 소비가 많아 보인다고. 그 순간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직업이 없어서 소개팅이 다 취소된 거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편하게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준혁과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는 나한테 기회를 줬었는데 내가 그냥 외면해버린 거였구나. 민지는 핸드폰을 들어 준혁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준혁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릴 수도 없겠지? 그제야 민지는 깊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준혁은 회사에서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준혁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함께 미래를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준혁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점점 더 민지와의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준혁은 지인에게서 민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너 그거 들었어? 민지 아직도 결혼 안 했대. 그냥 혼자서 고양이만 키우면서 산다더라. 예전처럼 돈 펑펑 쓰는 것도 이제 못 한다더라고.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생활이 힘들어졌대. 준혁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걔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지. 그냥 결혼했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 아들로부터 민지 소식을 들은 정미 씨 역시 안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미 씨는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누군가의 인생에 짐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정미 씨. 그렇기에 정미 씨도 아들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